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문 목사는 민주화 통일운동의 대부다. 1918년 만주에서 태어난 문 목사는 시인 윤동주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다. 1940년대 신앙의 길을 걸은 문 목사는 75년 친구인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를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그는 이후 수차례 옥고를 치렀다. 통일운동가로도 이름을 떨쳤던 그는 북한 방문이 금지되어 있던 1989년 3월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도 했다. 그는 1994년 눈을 감았다. 그의 삼남 문성근 씨는 문익환 목사는 그 누구보다 민중의 힘을 믿었던 사람이었다. 1989년 3월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과 당당하게 회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민중의 힘 때문이었다. 그 자리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 교류부터 하자고 했던 말은 6.15와 14선언을 통해 실현됐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권 6년 동안 모든 것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문익환 목사와 함께 4대강 사업 범죄자들, 28조 원의 해외 자원 개발 관련자들, 대선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하자고 밝혔다. 이날 추모제는 1980-90년대 이름을 떨쳤던 미중가수, 노래배의 공연도 이루어졌다. 서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민주주의를 유린시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역주행을 가로막기 위해 문익환 목사와 함께 나섭시다. 늦범 문익환 목사의 막내 아들인 영화배우 문성은 씨의 외침이었습니다. 갱년기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이시라고요? 늘어지고 처진 뱃살 때문에 기분까지 처진다고요? 매일 섭취해야 하는 영양분을 푸른 가루 한 스푼으로 영양 듬뿍, 맛 듬뿍. 유기농 발효 건강식품 전문 쇼핑몰 해나음. 태양이나 해나음. 수많은 야채의 필수 영양분을 하루 한 스푼으로 해결하세요. 자연이 숨쉬는 유기농 장터 해나음. 지금 바로 검색창에 해나음을 쳐보세요. 좋은 음악을 찾고 계십니까? LP 소리는 어떠세요?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에서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과 추억을 간직해보세요. CD, LP, DVD 등을 항시 4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 포털 검색창에 뮤키를 검색하세요.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새로운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실은 새벽 방송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 얘기냐 그러실 텐데 저에게는 이게 사실 월요일 공식 일정이 시작이니까요. 그죠? 예.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출근하지 않는 사람에다가 직장인이요. 직장인들처럼 아침에 출근할 필요가 없는, 더군다나 예술이랍시고 하는 사람들은 왜 좀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잠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어난 지가 3시간이 채 안 됐군요. 자랑이다 그래. 아무튼 오늘도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지금 1월 20일입니다만 1월 18일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고 늦봄 문익환 목사님의 20주기 추모문화제 겸 국정원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촛불 문화제 열렸었습니다. 청계광장이었죠. 20년 전 그날에도 그랬었습니다만 날씨가 추웠어요. 네. 그 전날 또는 그 다음날에 비하면 추웠죠. 더군다나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죠. 우리가 위인이라고 한다면은, 결의 큰 스승이라고 한다면은, 그분을 기리는 일에는 정부의 지원도 나와야 되고,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없었죠. 더군다나 20주기인데. 그래서, 통일맞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건립했던 통일을 주체적으로 맞이하자라고 하는 그런 민간 단체죠.
그 단체와 시민들의 힘으로 문화제가 성사가 됐습니다. 거기에 참여했었던 기획자, 연출자, 출연자들은 돈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명이나 무대, 음향 이런 데서는 자신의 노동력과 자신의 장비들을 써야 되니까 전혀 안 받지는 않고요. 반값인가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십시일반에서 했었죠. 20년 전 그날 그 추모 전야제 또는 노제에서 함께 했었던 당시 민중문화의 역량들이 총결집을 했었죠. 서청년 노래단 조국과 청춘 함께 했고요. 또 문익환 목사님께서 소속하셨던 교단인 기독교 장로회, 그 기장 노래패 새하늘 새 땅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마을, 방금 함께 나눴던 백두산이라는 노래를 불렀었던 노래마을 오비 자격으로 저와 이지상 씨도 함께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바람이 불어서 관객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기침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네. 자, 안쓰럽습니다. 옆에 문희정 아나운서. 예, 기침 많이 하세요. 괜찮아요. 네. 어차피 많이 하신 거. 네. 예, 이게 참, God bless you입니다. 네. 그랬었고, 이 평화의 나무 합창단이라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창단을 했었던 그 평화의 나무 합창단이 지금은 7기까지 해서 8, 90명 정도 된대요. 네. 그날 제가 봤을 때 한 60분 정도 오셨나 봐요. 와서 합창을 하기도 하고 또 20년 전에 조시를 낭독했었던 배우 원창현 씨의 시 낭송도 있었고요. 당시 막내 통일일꾼, 문화일꾼의 막내 격으로 해서 일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연출과 기획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2000년대를 대표하는 노래배 우리나라도 함께 했었고요. 예, 객석이라고나 할까요? 역시 그런 거 있습니다, 분명히.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당대에 동시대를 살아가지 않았으면은 그 위대함에 대해서 실감을 잘 못할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은, 음악가로 따진다 이거예요. 장기화 얼굴들에 열광하는 그런 세대 사람들이 조용필이 얼마나 위대했었다라는 것은 실감 못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운스 음반을 듣고선 좋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창밖의 여자나 비련, 못 찾겠다 꾀꼬리 이런 거를 불렀을 때 조용필 씨가 얼만큼 대단한 뮤지션인지는 실감 못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말에 여론조사, 미국인의 여론조사 했을 때 가장 높은 인기를 누렸던 대통령들 가운데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는 올드 세대들은 그 당시 어르신들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첫 손으로 꼽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후의 세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문익환 목사님의 추도식의 추모제에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그렇죠. 예, 중장년들이 많았던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의 일대기가 어린이를 위한 위인전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분들의 유지를 또 이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었던 것이고 또 이분들이 혼자서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분위기, 그 당시 민중의 역량에 의거해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역사를 바로잡는 일을 거기에 계속 매진해야 되는 것이고 뒤로 자꾸 뒷걸음질 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익환 목사님은 20년 전에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그의 정신을 계승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통 1시 이후에 3시까지 하는 방송, 이 오프닝 곡도 그렇고 주로 신나는 곡들로 이렇게 선곡을 합니다만 아직 신청곡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곡들이 있었군요. 그럴까요? 네. 문성근 원래 무역회사에 다니다가 대학 다닐 때 연극반으로 활동했었던 이분이 연극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칠수와 만수로 대박을 친 다음에 천사의 선택인가요? 라고 하는 MBC 드라마로 그야말로 스타덤에 올랐었죠.
이분이 문익하 목사의 셋째 아들이라는 것은 그 후에 알려졌습니다만, 문성 씨는 1970년대, 그러니까 문익하 목사님이 뒤늦게 운동에 발을 들여서 호도 늦봄입니다만,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재판받고 그랬을 때, 이 앳된 청년이, 대학생이 메모를 할 수 없으니까 재판정에서 메모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머리로 그걸 외웠다고 합니다. 그걸 외워서 나와서 구술해서 재판정에서의 모습을 낱낱이 기록을 했다고 하는 명석한 두뇌 소유자죠. 서강대학교, 그렇죠. 박정희 2세와 동문이라는 거 다 아시죠? 네. 동기 동창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나그네였대요. 왜? 이 막걸리집, 저 막걸리집,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술을 드셨다 이거죠. 공부보다는 역시 노는 걸 좋아하셨다고 하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이 잠꼬 다닌 잠꼬대를 발표를 하고서 바로 그 해 평양을 갑니다. 1989년. 네. 이때 이제 이 운동 진영에서는 찬사와 반대가, 비난이 엇갈렸었죠. 매우 급진적인 좌익 소화병적인 그런 행위다. 네, 이런 평가도 있었고, 아니다.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기 위한 선각자의 그런 행동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자,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김반짝님, 요즘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이 부족하게 된 것에는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성세대조차도 그들이 청소년일 때, 그렇죠? 그들 기성세대의 그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성세대에 탓만 하다 보면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기성세대의 입구에 선 제가 이 역사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미약 하나마 올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손뼉을 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로부터 이렇게 결의를 하는 그런 거 좋죠. 아이고, 우미님, 제주도 신혼여행 이틀째 한번 잡숴봐. 자연삼, 뱅어돔. 이야, 두 분이 신혼여행 중이시라는 거군요. 이럴 때 또 손뼉을 한번 쳐줘야 돼요. 네.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는 기침을 하다가 힘에 겨워서 밖으로 퇴장을 하신 게 아니라, 네, 정승조 아나운서가 자기 일을 마치고 점심 드시고 오셨죠? 지금 점심 못 먹었대요. 아유, 정승조 아나운서가 또 자리를 지금 옆에 지켜주고 계십니다. 중년 공시생님, 바보와 달사랑님, 네, 눈물 난다고 하셨습니다. 제나 엄마님도 그러시고요. 이게 그 맨 밑에 말이죠. 어이구, 보자. 안경 껐다님 촛불에서 이제 사진 올려주셨네요. 이지상 씨와 함께했던 요 모자 말이죠. 개털 모자 어디서 사셨어요? 엉겅키 사랑님. 홍대 앞에서 샀습니다. 홍대 앞 주차장 골목에서 지나다니다가 이게 뒤에 방울이 달려 있고요. 묶은 겁니다. 이걸 늘어뜨리면은 양옆으로 늘어지면서 방울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모자거든요. 그걸 이렇게 묶어서 처리를 한 것이었죠. 예. 오케 마리님께서 올려주신 윤동주, 장준하. 그렇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사진은 정일권이 맞습니다. 정일권. 문익하 목사님과 절친이었던 윤동주, 네. 윤용주 가수의 육촌형. 그래서 윤용주 씨의 부친이 윤동주 씨는 돌아가시고 그 유고를 형무소가 후쿠오카 형무소였죠. 거기서 가지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바로 문익하 목사께서는 자신들의 친구인 윤동주 그리고 특히 장준하의 죽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1975년에. 예. 그전까지는 신학자였죠. 목사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목사가 아니라 히브리어의 대단한 권위자였어요.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공동 성서를 번역을 낼 때 이 시편 등을 담당한 그런 분이었죠. 그 대단한 석학이었다는 겁니다. 고대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적인 표현에 대해서 그대로 번역을 할 수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시를 쓰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죠? 그리고 어렸을 때 친구는 윤동주 아닙니까? 윤동주. 어떻게 된 거냐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한반도에 살고 계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일제의 학정을 피해서 후일을 도모하고자 만주 땅으로 많이 가셨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도피성으로 그냥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뜻을 가지고 도피를 하더라도 어떤 뜻을 가지고 뭔가를 도모하고자 아예 몇 집안이 작당해서 간 적도 있었죠. 19세기 말에 바로 문치 집안이 그랬던 겁니다. 예. 함경도 쪽이던가요? 함경도, 평안도, 하여튼 그쪽에 살고 계셨던 몇 집안이 이렇게 김씨 집안도 있었고 문씨 집안도 있었고요. 몇 집안이 작당을 한 거죠. 결의를 해서 아예 그 모든 집안이 재산을 정리하고 만주로 간 겁니다. 그렇게 가꿔진 데들이 용정, 연길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가서 유학자 집안이었는데 원래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근대 문물도 받아들이고 힘도 키우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문익환 목사 집안은 그야말로 목사 집안이 된 거죠. 부친인 문재린 목사도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만주 땅으로 왔었던 김씨 집안의 딸인 김신묵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낳은 아들들이 바로 문익환, 또 문동환 박사 계시잖아요. 그죠? 예전에 평화민주당, 평민당 부총재도 하고 그러셨던 지금 구순의 나이에도 정정하신 그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태생적으로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기독교적인 전통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선대의 그런 어르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학구열이 남달랐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분들이. 돈을 털어서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해서 학교를 짓고 선생님을 초빙해 온 거예요. 목사도 모셔오고 그러면서 신앙도 키우고 후세도 기르고 그랬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성중학교, 지금 대성중학이지만 그때는 은진중학교였나요? 하여튼 2005년도에 제가 고구려 유적지 탐방을 위해서 갔을 때 바로 용정시에서 본 거죠. 갔습니다. 대성중학교. 거기에 문익환 목사 그 박물관에 자료관에 문익환 목사에 대해서도 얘기 나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당시 졸업생들 중에 항일투쟁에서 죽은 그런 분들의 기록들이 남아있었는데 독립군은 물론이고 중국군에 많이 입대해서 싸우다가 전사하신 분이 많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 만주 땅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일제대항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국적을 잘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국인들과 함께 싸우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로 맺은 혈맹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서는. 그죠? 거기서 윤동주의 흔적 그리고 늦본 문익환의 흔적도 봤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분들만 계셨던 건 아니에요. 이 사진 밑에 정일권 보이시죠? 그래요. 이분은 만주군에 입대했죠. 만주국이 어디입니까? 일본의 괴뢰국 아닙니까? 이분은 다른 행보를 보인 겁니다. 그리고는 초대 대한민국 국군의 중추적인 그런 간부로 성장을 하게 되죠. 최병덕 소장이 자동차 사고로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육군 소장 별 둘로 이 대한민국의 군인을 대표하게 됩니다. 참모총장이 되죠. 관운이 억세게 좋았습니다. 박정희의 만주군 선배로서 국무총리를 6년 이상 하고 국회의장도 한 7년 했을걸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정인숙 사건 연루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연루돼도 할 말이 없는 것이 군대에 있을 때엔 한국 전쟁 시기에도 엽색 행각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고은 시인의 만인보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전선에 있는 정일권이 여자를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 그 부하들이 채홍사 역할을 하면서 여자들을 모집해갖고 전선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같은 땅에서 같은 물을 먹고 같은 교복을 입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사진도 찍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청춘 시절에 일제위에서 희생되면서 영원한 시인으로 남기도 했고요. 어떤 분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친일파인 박정희는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사자호를 토하다가 박정희 정권에서 살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친구의 죽음을 보고서 결국은 늦은 나이에 떨쳐 일어나서 사회생활을 한 근 20년 동안 8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통일운동, 민중해방운동에 온몸을 바쳤던 그런 친구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평생 동안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충실을 다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이상 민족에 어떠한 기여를 했다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저 같은 사람은 부정하고 싶은 그런 친구도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1994년 1월 17일 문익환 목사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하와이에서 죽었죠. 정일권입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이런저런, 그렇죠. 명동이었습니다. 이 밝은 명자 쓰는 명동촌이었죠. 이분들이 태어나서 자랐었던 그런 곳이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류형선이라고 하는 훌륭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하 씨와 함께 동기 동창이죠. 한양대. 이분은, 유재하 씨는 그런 대중음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만, 이분은 음대 학생회장을 거쳐서 이런 민중가요 운동에 투신하셨죠. 그래서 민족음악연구회, 그러니까 민음연 멤버로 활동하면서 김원중이 부른 그대 오른 언덕, 바로 문익환 목사가 방북을 했을 때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그대 오른 언덕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문익환 목사의 그 추모 앨범인 이 뜨거운 마음의 총 연출을 하기도 하고 곡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가 만들고 편곡해서 정태춘 씨가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죠. 임진강에 대한 두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양현이 불러준 임진강은 바로 북한에서 본 임진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한의 노래마을에서 녹음했었던 이 노래 구비친 임진강은 남해에서 생각하는 임진강이죠. 임진강은 우리나라의 강들 중에 북쪽에서 발원해서 휴전선을 거쳐서 서해로 흘러들은 유일한 그런 강입니다. 한강의 지류로 분류됩니다만 총 연장이 200km이래. 200km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임진강가에서 스케이트를 배웠어요.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그 근처 임진강가에 있는 부대에 근무하셨는데 그 부대에서 임진강가에 스케이트장을 조성을 했거든요. 그때 주워왔던 그런 커다란 돌덩이로 어머니께서는 장독 메주 누르고 김치 누르고 하는데 쓰셨어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김영재라고 하는 일본에 살고 계시는 그런 제일 음악가가 계시죠. 예. 이분은 일본 내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지휘자입니다. 이분이 지휘를 할 때 앵콜곡으로 항상 연주하는 곡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들었던 임진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구비치 임진강 이 노래는 1989년에 나왔던 노래만 2집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 북에서 만든 임진강은 그 전에 1960년대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크 크루세이더스라고 하는 교토 대학의 동창생 3명이 포크팀을 결성했는데 당시 제일동포로부터 이 노래를 듣고 연주를 해서 부르게 되죠. 그리고 히트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사랑 곡조나 이런 것이 일단 일본말로 번역을 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무진가와 미즈키요쿠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일본 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된 그런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경남 지역의 조합원 모임들을 했다는 그런 얘기 볼까요? 자, 왕싸가지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시골길을 고생을 마다하고 열정적으로 마음 하나 가지고 오신 조합원분들. 덕분에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강 장모님의 새싹같이 싱싱한 유기농 채소, 거창에 계시는 거창민들네 사과님의 사과, 하동에 계시는 산골재단님의 오일과 녹차비누, 함양에 계시는 정금효님의 가래떡 떡국밥, 합천에 계시는 손영일님의 3대째 내려오는 손으로 만든 손두부, 통영에 계시는 욕지도 농부님의 고구마 빼떼기, 창원에 계시는 내가조아님의 딸기 모두가 한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고 선물을 보내주셔서 풍성하고 풍족하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만남을 만들어주신 구미TV 관계자분들, 저반 여러분들 모두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군요. 이거 비닐하우스인가요? 여기서 모임을 가지셨군요. 부산 경남 지역의 열렬조합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함안에 계시는 정금효님의 연자방앗간이라고 오타 성글을 함양과 함안은 또 다르죠. 그렇죠? 네. 함안에 계시는 정금효님 연자방앗간이라고 오타 정정을 해주셨어요. 어느덧 중년 손병희 오빠, 작년 이지상 오빠, 추모맞게 반가웠습니다. 변화님. 서태호님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보자. 게시판을 더 가볼까요? 오늘 2부에는 매주 월요일 그렇듯이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와 함께하는 그런 최동호의 스포츠당 이야기입니다. 지난 2주 동안은 몽양 여운형 선생과 그분이 기여하신 한국 체육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오늘은 1948년 런던 올림픽 출전기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